올바른 원칙을 세우고 변함없이 지켜온 기업. 바른 원칙으로 전 세계를 향하는 기업. 고객과 함께 성장하고 아낌없이 나누는 기업. 우리는 애터미입니다. (2009년) 설립 이래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애터미는 2022년 글로벌 매출 2조 2천억 원 달성, 글로벌 회원 1,500만 명 돌파. 고객 감동을 넘어 고객의 성공을 제1의 목표로 삼아 달려온 애터미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좋은 품질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하는 것. 애터미의 경쟁력은 유통의 본질에 있습니다. 애터미가 창업 이래 지금까지 실천해온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의 제품 철학은 건강식품, 뷰티, 리빙, 식품, 패션, 가전 등 애터미의 모든 제품에 담겨 있습니다. 누적 매출 2조 원 돌파. 국내 건강기능식품 수출액 1위에 오른 해모힘. 단일 품목으로 21개 국제 특허를 취득하며 건강기능식품의 독보적인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출시 후 매년 1,0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업계 최고의 베스트셀러 화장품이 된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는 화장품 업계 최초 특허청으로부터 세종대왕상을 수상한 데 이어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하는 차세대 세계인류 상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소재와 기술로 재탄생한 또 하나의 명품 화장품 더페인 역시 애터미의 제품 철학이 반영된 제품으로 소비자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애터미는 모든 기업 활동에서 고객 중심의 경영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업계 유일한 소비자 중심 경영 2회 연속 인증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2010년) 미국 법인을 시작으로 아시아, 남미, 오세아니아, 유럽 등의 25개 법인을 오픈한 애터미는 전 세계 1,500만 회원이 함께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애터미는 매년 꾸준한 수출 실적으로 3억 불 수출탑을 수상, 2021년 누적 수출 10억 불을 달성했습니다. (2022년) 브라질, 몽골, 우즈베키스탄 법인을 오픈했으며 23년 독일을 시작으로 향후 5년 내 20개 법인 오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에 부합하는 제품을 수급하여 애터미 글로벌 판매망을 통해 공급하는 글로벌 소싱, 글로벌 세일즈, GSGS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회사가 직접 세미나를 운영하고 개인의 능력과 상관없이 누구나 성공할 수 있게 해주는 애터미의 성공 시스템은 애터미만의 차별화된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차세대 유통방송국으로 시공간을 허물어 전 세계 회원들에게 애터미의 비전을 제시하는 월드 세미나. 비즈니스와 문화를 융합한 엔터테인먼트 앤 미디어. 애터미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글로벌 성공 시스템의 비전을 제시합니다. 애터미는 한역사가 품질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납품 후 일주일 이내 현금 결제,
운영자금 무이자 지원, 공동의 품질 관리 시스템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이를 통해 동반 성장의 선순환 문화를 만들어 나갑니다. 나눔은 기업이 반드시 해야 할 사명입니다. 애터미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회사와 임직원, 협력사와 회원이 모두 함께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나눔이 필요한 곳에 글로벌 법인이 하나 되어 모두의 행복을 그려나갑니다. 원칙을 지키며 새로운 유통 문화를 만들어가는 기업. 세계인의 신뢰를 받으며 글로벌로 뻗어나가는 기업. 고객 감동을 넘어 고객의 성공을 꿈꾸는 기업.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 우리는 자랑스러운 애터미입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예. 특히 여기 명제에는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는 동네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공을 위해서 애터미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명지 퍼스트클래스 센터에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네, 오늘 메인데이 사회를 맡은 다이아몬드 마스터 이민재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사원 제창 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제창 준비! 자,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아자, 아자! 예, 첫 번째 순서는 제품 강의 시간입니다. 예, 2달 전에 우리 석세스 아카데미에서 당당히 본인의 인생 신화를 밝히고 열심히 열정적으로 사업하고 계신 이미경 사장님 두 번째 제품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품 강의를 맡은 이미경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사춘기 아이가 픽한 애터미 립 제품이라고 해서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하나는 보이실려나? 애터미 립글로우랑 그리고 아델리카 글로스 틴트 두 가지예요. 이게 지금 저희 딸이 쓰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여러분 혹시 올리브영이나 화장품 매장 가면 립 제품이 엄청 많죠? 립스틱도 있고 틴트도 있고 립글로우도, 그게 다 차이점을 아시나요? 모르시죠? 가격, 승급사는 가격의 차이도 있긴데 색깔도 차이도 있고. 근데 저도 이거 제품 준비하면서 알아봤는데 모든 제품의 기본은 립스틱이래요. 립스틱이 오일이 약 50에서 60% 있고 왁스가 10에서 20% 있어서 나머지는 뭐 지방, 가소제, 색상 등의 결합이 돼서 만들어진 제품인데 이게 기준으로 립글로즈, 틴트 막 그런 게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제품에도 있는 립글로즈나 또는 립글로스라 불리는 제품은 기본적인 립스틱과 비슷한데 광택에 내는 물질인 오일이 함량이 립스틱보다 높은 제품이라고 하고요. 또 다른 됐다. 또 다른 거는 아이들도 많이 쓰는 립밤 제품. 이거는 우리 입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보습하기 위해서 색소가 거의 없고 왁스 위주로 구성된 제품이라고 하고요. 립 크레용이라고 립스틱처럼 매트한 제품이 있어요. 요즘 10대들도 많이 쓰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립 틴트랑 립스틱이랑 두 가지의 장점이 모여서 촉촉함은 덜하지만 색이 잘 나는 그런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립 라커라고 있는데 이게 라커와 립의 합성으로 2012년도에 출시가 됐다고 해요. 저도 조사하면서 알았는데 기존의 립글로스 색소를 더 많이 시켜서 립글로스보다 발색력을 높인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많이들 사용하시는 틴트, 립스틱에서 색상만 추출해서 한 액체 형태로 좀 오일이 없어서 그 립글로즈보다 조금 오일은 낮지만 발색력을 가진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린이들 립밤 고르시려면 어떻게 고르세요? 독성 없는 거. 그거 가장 먼저 보시죠. 그쵸? 저도 아이 거 하면 제일 순한 거, 독성 없는 거. 그게 보통 알러지 유발 성분 때문에 그렇게 많이 찾으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은 성인보다 입술의 피부가 얇고 건조하기 때문에 보습력도 높고 알러지 성분과 향료가 없는 게 가장 좋다고 해요. 그래서 보면 요즘 보면 보습력이 조금 높은 것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친환경이라고 해서 나오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입술 관리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보습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향료나 방부제 성분이 없고 우리 애터미 화장품에서 제일 많이 쓰는 시어버터 그리고 호호바시 오일 같은 천연 성분 제품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술도 립 제품을 바르면 화장품을 바르는 거기 때문에 클렌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가장 순한 리무버 제품으로 해서 주름 사이사이까지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주 1회 정도 스크럽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다고 하고요. 그리고 립밤이나 그런 제품들은 자외선 차단 지수가 15 이상인 제품이 가장 좋다고 해요. 입술도 얼굴처럼 똑같이 선크림을 바른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제품을 찾아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저희가 맨 처음에 저희 아이가 사춘기 들어오면서 화장품을 사줘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화장품은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그냥 다녀도 된다고. 근데 요즘 초등학생들 화장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가장 제일 먼저 바르는 게 립 관련 제품이에요. 틴트나 립글로즈나 발색이 되는 제품들을 기본으로 찾거든요. 그래서 막 저도 막 올리브영도 가보고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우리 애터미에서 립글로를 보고 사볼까 이래서 바로 사서 줬었거든요. 우리 립글로우를 살펴보면 바르면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나올 텐데 발색이 돼요. 우리 틴트나 그런 거 바른 것처럼 발색력도 있고 자외선 차단이 15로 자외선 차단도 되고 보습감도 있어가지고 이거 하나만 발라도 그냥 메이크업하고 이것만 발라도 시간 지나도 입술에 뭐 립스틱이나 다른 제품 바른 것처럼 그런 느낌이 나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 립글로는 3가지 기능, 메이크업, 자외선 차단, 리케어로 돼 있고 투명하고 생기 가득한 핑크립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장밋빛 컬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외선으로부터 입술도 보호해주고 에센스 성분이 50% 이상 함유가 돼 있기 때문에 보습도 되고, 그리고 끈적임이나 뭉침 없이 부드럽고 어디서나 간편하게 스틱 형식이에요. 여기 제가 갖고 왔는데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거 보시면 우리 니베아나 그런 거 같지 않으세요? 그냥 립밤 들고 다니는 것처럼 수시로 들고 다니면서 바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안에 보시면 로즈힙 오일이 있어가지고 피부 보호, 보습, 트리트먼트, 피부 영양제도 주고 로즈 오일 그리고 피부 진당이나 수분 공급, 피부 보습, 생기도 주고요. 새어버터, 우리 보습에 가장 좋은 새어버터 들어가 있고 아보카도 오일, 그래서 비타민 함유가 돼 있고 피부 영양에도 좋다고 합니다. 이게 저희 딸이 바르기 전이에요. 바르기 전, 바르고 나서 1시간 뒤 보면 점점 색이 차이가 나지 않으실까요? 눈뜨기가 이상해서 눈 감으라 그래가지고 이게 점점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옅어지긴 하는데 좀 시간 지나면서 핑크빛이 돌아가지고 좋더라고요.
저희 립글로스 가격인데 하나에 11,800원, 그리고 PV가 4,100 PV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이거 하나 아이들한테 줘도 안심하고 쓸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리고 다음으로 준비한 건 글로스 틴트예요. 이거는 저희 딸이 립글로즈를 쓰고도 틴트를 사달라길래 있어서 바로 주문을 했는데, 보시면 체리 레드, 샤인 오렌지, 네온 핑크 세 가지 색살이에요. 이거 색상 본인이 원하시는 색상 구매하시면 되고, 보통 틴트가 보시면 저희 거는 그 고밀착 광채 코팅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를 바르면 그냥 립글로즈 바른 것처럼 좀 번들거리기도 하고, 너무, 그러니까 보통 틴트를 제가 쓰는 게 따로 있는데 그거보단 건조한 느낌이 덜해요. 그래서 쓰는데 좋더라고요. 보시면 틴트 안정화라고 해서 발색인데, 수분 베이스로 틴트 내 색소를 안정을 시켜서 발색을 원래 컬러 그대로 발색되게 하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이거는 오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번 바르고 나면 광택이 너무 번들거리는 거나 그런 광택은 아니고 조금 밝게 느껴지는 그런 광택이 나고요. 그리고 밀착이 너무 잘 돼서 저 일하면서 마스크를 좀 많이 쓰는데, 마스크를 쓰더라도 간혹 틴트가 색깔이 그대로 묻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틴트색보다는 그냥 우리 립밤 바르면 투명한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붙더라고요. 성분으로는 히비커스꽃 추출물, 다마스크 장미 오일, 달맞이꽃 오일 이렇게 들어서 오일이 들어가서 충분히 영양 성분도 들어가 있고 발색도 충분히 나오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 딸 사진 이게 바르고 나서 제가 찍은 거거든요. 어제 저녁에 막 괴롭혀서 찍은 건데, 이게 지금 이 상태가 우리 거 립글로 바르고 난 상태에서 틴트를 바른 거예요. 그래서 조금 발색도 낮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저희는 체리 레드, 샤인 오렌지, 네온 핑크 세 가지 색상이 있고 가격은 개당 13,800원, 그리고 6,000 PV로 돼 있고요. 이거 색상 나는 뭐가 어울릴지 화면을 보고 어떻게 고를지 싶으시죠? 저희 애터미샵에 있는 메이크업 체험, 저희 딸도 이걸로 색을 골랐거든요. 본인이 퍼스널 컬러도 모르겠다, 뭔 색이 어울리는지 모르겠다, 잘못 사면 못 쓸 것 같다, 그러면 바로 AI 메이크업으로 해가지고 체험을 해보시고, 이게 체험이 솔직히 내가 받아서 쓴 거보다 조금 진하게 나와요, 색상이. 그렇긴 한데 그래도 조금 반영을 해보면 조금 제품을 구매할 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모르겠다 하시면 바로 체험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제품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부족하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립 관련 제품 우리 센터 생기고 처음 달아주시는 것 같은데, 예, 정말 그 집중해서 제가 잘 들어봤는데요. 저는 그 애터미 옴무 립밤을 쓰고 있어요. 근데 작년에 7개나 주문을 했었어요. 왜냐면 한두 번 쓰고 어디 놓으면 없어지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근데 질문이 립글로우 같은 게 남성이 써도 되는 거죠? 예, 남성. 예, 예.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좋은 정보 해주신 이미영 사장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순서는 기초사업 설명 시간입니다. 네, 전국에서 애터미 센터에서 이분보다 100만갑의 진심인 센터장님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우주 최고 미남, 네, 스마트하게 100만갑 하는 남자 안준영 국장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형님이 넘겨주세요. 반갑습니다. 샤론 로드 마스터 안준영입니다. 스마트하게 100만 값하는 남자로 소개시켜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스마트하게 할지 계속 연구 중입니다. 오늘도 오전 메인데이를 마치고 우리 팀원과 함께 100만 값을 나갔는데 이게 100만 값을 복제시키는 게 우리 사업이 복제 사업이잖아요. 내가 하는 그런 모든 활동들을 내 파트너가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알려주는 방법을 계속해서 연구하던 중에 제가 가방을 주문을 하고 100만 값 가방을 주문을 하고 거기에 끼울 수 있는 카메라를 주문을 해서 오늘 드디어 브이로그 촬영에 성공을 했습니다. 제가 나가가지고 100만 값 하는 모든 과정, 100만 값을 시작 그리고 끝날 때까지를 쭉 촬영을 했어요. 촬영을 해서 거절당하는 거, 계속 거절당하는 거 찍고 그 다음에 가입시키는 것까지 오늘 완벽하게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은 다음 기수 100만 값 오리엔테이션 때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릴 겁니다. 참여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네, 아무 곳에서나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복제시켜 드릴 예정이고 우리 사회자님께서 해주신 말씀처럼 좀 더 스마트하게 여러분들이 이 애터미 비즈니스를 접근할 수 있도록 부단하게 노력 중입니다. 같이 하실 거죠? 네. 다음 주 화요일 날 그 10시 메인데이 시간에 본사에서 김정섭 본부장님이 오신다고 제가 그 공지를 드렸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본사에 지금 GSMC 우리 참여하고 있죠? 그 다음에 ABR 코스 참여해 보셨잖아요. 잘 참여해 보셨고 지금까지 본사가 진행해온 모든 시스템을 총괄하시는 분이세요. 시스템을 만드시는 분. 앞으로도 애터미가 변화될 시스템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창출해내실 분이신데 왜 우리 센터에 오시냐? 온라인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애터미에 있던 기존 사업자들이 잘 따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이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우리 그거를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없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전국 센터에서 너무 잘 따라하는 팀이 있답니다. 어떤 팀일까요? 우리 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에 참관을 하러 오시는 거고 지금 본사에서 만든 온라인 시스템이 거의 다 없어질 예정이에요. 12월 달 되면 사실은 이 100만 값을 통해서 얻어지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아쉽지만 온라인 시스템은 잠시 접는다고 합니다. 본사에서 100만 값을 더욱 내년에는 박차를 가해가지고 활성화시킬 예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사업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온라인을 놓쳐서 될까요? 안 될까요? 정말 스마트한 세상, 앞으로 변화될 세상에서 온라인을 놓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저는 반드시 온라인을 사수해 나갈 것이고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융화돼서 함께 돌아갔을 때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낸다. 정설입니다. 우리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결과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FC 시스템 안에서 절대 벗어나시면 안 돼요. 절대 벗어나시면 안 돼요. 물론 우리 시스템 있다가 다른 센터 가신 분도 있어요. 다시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신규분이 오셨는데 멋진 이름을 가지신 우리 신규분 이름이 준영이랍니다. 네, 신규분이 오셔서 기초사업 설명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네. 자, 제가 자주 하던 강의죠. 10년 뒤 우리 미래를 예측을 할 수 있어야 앞으로 우리가 10년 뒤를 준비할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요.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현재는 과연 여러분들이 10년 전에 준비를 한 것일까요? 준비를 한 것이죠. 10년 전에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한 결과가 지금이에요. 10년 전에 아무런 계획이 없었다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별반 다를 게 없겠죠. 근데 10년 전에 내가 뭔가 바뀌려고 완벽하게 준비를 한 사람은요. 다른 인생을 아마 살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0년 후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변화가 없었다면 10년 후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미리 우리가 예측을 해보고 앞으로 변화하는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 나갈 것인지를 미리 우리가 확인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를 해보자라는 개념으로 제가 그 기초사업 설명 준비했습니다. 자,
책 많이 보시나요? 우리 준영 사장님 책 많이 보시나요? 책 안 보세요? 앞으로는 네, 이 책을 많이 봐요. 왜 책을 많이 봐야 되냐면 세상이 정말 빠르게 바뀌는데 뉴스만 봐가지고는요. 방송 3사에서 하는 내용이 다 달라요. 정치를 해석하는 프레임도요. MBC, KBS, SBS, 조선, TV조선에서 하는 내용들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방송사나 이런 미디어들이 추구하는 프레임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책에서는요, 아주 이 정확한 사실만을 가지고 집필을 하고 그것이 이제 세상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얻기 때문에 책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많이 접해야 돼요. 많이 접하고 그렇다고 소설책 이런 거 말고 진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경제 서적들 그런 서적들을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우로 기엔 그 박사님께서 쓰신 2030 축의 전환. 제가 이 책을 2020년대도에 읽었던 것 같아요. 약 3년 전에 읽었던 책인데 지금 한 3년 정도 지났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요. 이 책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진짜 이 책대로 바뀌고 있어요. 지금 이 책에 적혀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지금 뭐 메타버스의 세상이 올 것이다. 그 다음에 예전에는 좀 이런 우리나라는 특히나 더 심한 것 같아요. 남성분들이 경제적인 분야를 가장 많이 좌지우지하고 있었잖아요. 앞으로는 여성분들의 그런 경제력이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 말고도 다양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 꼭 한번 보시고, 이분이 한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10년 뒤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아예 없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라는 거. 지금 우리가 10년 전만 생각해도 지금과 많이 바뀌었잖아요. 10년 전의 세상이 지금 없잖아요. 완전 완벽하게 다른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10년 후에는 우리 2040년 또 2030년도에는 차도 저는 날아다닐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 친구가 드론 그 택시를 연구하는 그 청에 있는데 벌써 교통 정리까지 지금 하고 있대요. 산 위에도 집이 생길 겁니다. 산 위에도 산 꼭대기에도 부동산 다 바뀌겠죠. 부동산 가격 자체가 완전 바뀔 거잖아요. 그렇게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죠. 우리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아무런 정보가 없으니까 이런 책들을 보면서 그렇게 바뀌어 나가는 미래를 예측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자, 제가 4가지 측면에서 앞으로 바뀔 미래를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첫 번째 환경의 변화입니다. 자, 환경의 변화 이거는 이번에 우리가 가장 크게 겪었던 게 2년 전에 올해 이제 완전히 종식된 코로나 팬데믹이 저는 반드시 다시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올해도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날씨가 어땠어요? 우리나라 날씨. 그냥 더운 정도가 아니라 끓었잖아요. 날씨가 완전 끓어. 남미 쪽에 가면요. 기온이 50도가 넘는데요. 50도가. 이게 사람이 살 수 있는 온도가 아니야.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거의 11월 중순인데 이제 추워지기 시작했어. 예전에는 우리 추석 때만 해도 막 옷 껴입고 막 그랬었잖아요. 올 추석 때 저 반팔 입고 돌아다녔었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날씨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나라도 사계절이 없어진다. 그리고 이 북극의 빙하가 지금 계속해서 녹고 있잖아요. 녹고 있고 해수면이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녹은 빙하에서 나오는 그런 오래된 그 묵은 바이러스들이 사람한테 계속 옮겨지면서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 앞으로 팬데믹이 또 반드시 올 거라고 예상하고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 우리의 앞으로 미래를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 애터미 요즘에 박스 오는 거 보면 종이 박스 이렇게 해서 많이 오잖아요. 택배사들도 요즘에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플라스틱 병 하나 버릴 때도 예전에 저는 그냥 이 비닐 안 떼고 그냥 버렸었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그러지 않나요? 그냥 플라스틱 그냥 페트병 이 비닐 안 떼고 그냥 버리지 않나요? 근데 요즘에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절대 그렇게 안 버려요. 왜냐하면 그런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진짜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페트병 버릴 때도 전부 다 비닐 벗겨내고 이렇게 버리고 애터미 자체적으로도 블루마린 캠페인이라고 해서 모든 이런 택배 박스 일회용품들을 이렇게 자체적으로 이제 친환경 제품으로 다 바꿔서 이제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정책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고
앞으로 모든 기업들이 다 이 환경에 대한 이슈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 생명과 직결된 거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생명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환경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넘겨주세요. 자, 두 번째, 직업. 우리 준영 사장님 직업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생산직. 생산직. 예, 예. 직업을 가진 이유가 혹시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돈 벌려고. 예. 돈을 벌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예, 먹고 살기 위해서. 맞습니다. 다들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을 구하죠. 그런데 넘겨주세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재 직업. 준영 사장님은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이 내가 지금 나이가 혹시? 서른 아주 젊으시네요. 예. 30살인데 100살까지 살 거잖아요. 잘하면 150살까지도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을 건데 그때까지 준영 사장님의 직업이 살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나요? 그러진 않는가요? 예. 그렇다면 그 사이에 뭔가 다른 변화가 있어야 될 텐데 앞으로 10년 안에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10년 안에 사라지는 일자리가 700만 개로 700만 개. 과연 나의 일자리는 안전할까요? 요즘에 의사들 병원 이런 데 가면 그 로봇이 AI 로봇이 사람이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정밀한 그런 진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암도 요즘에는 기계가 그 암만 딱 잡아가지고 전립선 암부터 이렇게 시작한다 하더라고요. 뉴스 보니까. 기계가 암만 딱 잡아가지고 없애는 그런 기술까지 AI가 다 이렇게 처리한다고 해요. 의사도 없어질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의사도 없어질 것이고, 우리 뭐 회계사, 공인중개사, 요즘에 전부 다 앱 계속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특히나 또 보험 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자, 그런 일자리들이 계속해서 없어지고 있고, 특히나 또 바로 느껴지는 게 은행 같은 거. 은행 계속 없어지잖아요. 마트, 캐셔 없어지고 있고.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없어지면서 새로운 일자리들이 또 생겨나는데, 그런 새로운 일자리들은 뭐 플랫폼 관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계속 생겨 나가고 있죠. 자, 넘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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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렇게 많은 일자리들이 없어지고 있고, 수많은 인류들이 이제 그렇게 되면 내 직업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남으로써 수많은 인류들이 빈곤층으로 이렇게 밀려나게 됩니다. 반면에 어떤 자기만의 기술을 가진 사람, 혹은 AI 관련 기술, 혹은 플랫폼을 가진 사람들은 또 반사 이익으로 부가 축적되겠죠. 늘어나겠죠. 그런 사람들의 빈부격차가 앞으로는 점점 더 심해지는 그런 세상이 될 거라고 합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경제의 변화. 여러분,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스태그플레이션.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계속해서 경쟁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2의 IMF라고 해서 앞으로 그런 큰 경제 이슈가 한번 생겨날 거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뉴스나 이런 거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랑 지금 갭이 엄청나게 많이 벌어졌어요. 근데 한국 금리는 미국 금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네,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수입하는 그런 물류적인 부분에서나 항상 한국 경제는 미국 경제를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강제적으로 한국에서 이렇게 잡고 있는데 앞으로 그게 시한폭탄이라고 얘기를 해요. 언제든 내관이 터질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터지고 딱 그게 지금 언제적이랑 닮았냐. 예전에 IMF 때 우리 부모님 세대죠. IMF 때 정말 힘들었잖아요. 집에 있는 금붙이 다 내다 팔고 달러 같은 거 다 이렇게 다 안전하고 그렇게 했던 때가 있었어요. 부동산 가격이 완전 급락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 시절로 지금 또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스태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뉴스에 등장하고 있고 넘어가세요. 반면에 플랫폼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자세하게 또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반면에 반사 이익을 얻어가는 그런 업체들이 있어요. 요즘에
이 우리 재화 중에요. 재화 중에 가장 고부가 가치를 가지는 재화는 무엇일까요? 뭐 현금, 아파트, 부동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부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뭘까요? 금덩어리. 금덩어리를 예, 금덩어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금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뭐냐면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우리 택배 버릴 때 개인정보 다 떼고 버리시나요? 그렇죠. 개인정보가 안 떼고 버리시나요? 개인정보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독점을 하고 있는 플랫폼들이요.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팔아서 회사가 이득을 취하는 식으로 지금 되고 있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카카오톡, 여러분들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 여러분들 정보가 모든 걸 다 들어있어. 그 회사들은요, 여러분들의 정보를 팔아서 먹고 사는 회사들이에요. 그런 회사들이 세상을 잡아먹고 있잖아요. 우리 카카오톡 한번 불러가지고 그때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맞잖아요. 그게 다 여러분들이 그런 플랫폼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플랫폼들이 독점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벌써 이런 플랫폼들, 우리 뭐 기업에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면서 직원 한 명 고용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 근데 직원을 과감하게 고용을 안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필요한 거 사서 쓰면 돼요. 그때그때. 아주 간편합니다. 이미지 하나 만들려면 딱 여기 구멍 들어가가지고 내가 필요한 이미지에 대한 설명해주면 뚝딱 하고 나옵니다. 3D CAD 도면 뚝딱 하고 나옵니다. 그런 세상이에요. 그만큼 플랫폼이란 뜻이 연결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계속해서 급상하고 있다. 넘겨주세요. 카카오, 네이버 설명드렸듯이, 그리고 빅데이터 제가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핸드폰 있죠? 핸드폰이 우리 준영사님 오늘 핸드폰 가져오셨어요? 네. 핸드폰이 하루 정도 없으면 어떨 것 같아요? 많이 불편하겠죠. 저는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정신병 걸릴 것 같아요. 핸드폰이 하루 정도 없으면. 왜,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핸드폰이랑 기기가요, 벌써 여러분들의 팔다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장기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호모 사피엔스. 예전에 우리 10년 전에만 해도 핸드폰이란 것 자체가 뭐 문자 보내는 전화하는 용도로 쓰였지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잖아요. 그만큼 세상이 문명이 바뀌었다는 거. 10년 만에 완전히 바뀐 세상이 됐다. 그래서 지금 은행 없어지고 모바일 쇼핑 없어지고 유튜브, 우리 미디어 혁명이라고 하는데 요즘 TV 보는 사람 잘 없잖아요. TV 뭐 본방사수 이런 거 잘 하시나요, 여러분? 드라마 보려고 딱 10시 알람 맞춰놓고 본방사수 하시는, 넷플릭스 틀면 다 나오는데? 맞잖아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객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우리의 모든 고객들은 호모사피엔스래요. 이 핸드폰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부가 창출될 것이다 라는 거 넘어가 주세요. 그리고 메타버스 얘기는 다음에 할게요. 넘어가 주세요. 자, 유통. 우리가 유통도 이게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지금까지 쭉 흘러오고 있는데요. 직거래하던 시절이 있어요. 우리 드라마나 예전 고전 드라마 이런 거 보면 집에 있는 소를 들고 나가가지고 쌀을 사온다거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물 교환을 통한 그게 유통 직거래라는 유통 1세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 유통. 그 생산자 소비자를 연결시켜 주는데 뭐 우리가 대형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산다거나 직접 우리가 돈을 들고 가서 시장 가서 물건을 산다거나, 이게 오프라인 유통 2세대. 이 유통 2세대 밖에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온라인 유통이 나왔죠. 핸드폰으로 물건을 사기 시작해요. 쇼핑몰을 통해서 물건을 사기 시작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쇼핑몰이 굉장히 핫했던 시절. 유통 3세대라고 하고, 지금은 플랫폼을 통해서 유통이 일어나는데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이 플랫폼 유통이 일어난 거는 아니고, 이 플랫폼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애터미도 마찬가지잖아요. 애터미도 생산자와 소비자는 완전히 별개로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는데 이 플랫폼이란 매개체가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그런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유통 4세대, 지금 현재 우리는 유통 4세대를 살고 있다라는 이 정도 개념만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형 마트. 준영 사장님 마트 자주 가시나요? 네. 왜요? 아, 혼자서 예. 평일 낮에 마트 한번 가보셨어요? 최근에? 평일 낮에. 가보셨죠? 네. 저는 평일 낮에 한 번씩 마트를 가는데 평일 낮에 가면 손님보다 점원이 더 많습니다. 진짜. 마트도 잘 없지만 다 없어져가지고 이마트들, 전국의 이마트들 지금 거의 다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평일날 마트 가보면 마트가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어. 대형마트, 종식, 앞으로 마트가 그냥 없어질 것 같아요. 왜? 운영이 안 된답니다. 운영이. 넘겨주세요. 자, 반면에 우리 쿠팡에 대한 얘기는 제가 또 자세하게 드릴 테지만 쿠팡이라는 온라인 쇼핑몰 자주 사용하세요, 여러분들? 온라인 쇼핑몰 자주 사용하시죠? 온라인 쇼핑 안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텐데 요즘에 제가 100만갑 나가가지고 연세 있는 분들 있잖아요. 60대, 70대 할머니들한테 쿠팡 사용하세요. 쿠팡 하면은 쿠팡 당연히 쓰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쿠팡은 쓰더라고. 그 60대, 70대 분들이. 이렇게 쿠팡이 지금 거의 시장을 독점해가지고 계속해서 연간 매출이 올라가고 있어요. 쿠팡에 대한 얘기는 제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주세요. 자, 이 쿠팡뿐만 아니라 아마존에 있는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아마존 어필리에이션이라는 제휴 마케터 플랫폼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쿠팡에도 파트너스라고 하는 제휴 마케팅 플랫폼이 있습니다.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아마존이라는 회사는 물건 생산을 안 해요. 물건 생산을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생산자는 따로 있어요. 생산자는 따로 있는데 이 아마존에 등록되어 있는 물품이 아마존에서 올린 걸까요? 아마존 회사에서? 아니죠. 아니죠. 우리 같은 제휴 마케터들이 아마존 플랫폼을 사용해서 물건을 올리고 그러면 그 물건 올린 사람이 제품을 직접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물건 만든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어디? 나도 모르는 지구 반대편에. 지구 반대편에. 나는 한국에 있는데 지구 반대편에 생산자는 있고 판매자는 지구 45도 쪽에 있어. 진짜. 그런 연결을 플랫폼 사업자가 하는 세상. 유통 4세대. 그리고 누가 돈을 벌어요, 그렇게 되면? 첫 번째로 아마존이 돈을 벌죠. 두 번째로 판매자가 돈을 벌죠. 세 번째로 생산자가 돈을 벌고 네 번째로 중개하는 사람. 중개하는 우리 같은 제휴 마케터. 그래서 제휴 마케팅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휴 마케팅 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SNS 마케팅. SNS 마케팅. 온라인을 통해서 내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기술. 우리가 홍보 챌린지에서 배우는 그런 기술들. 아주 빙산의 일각이지만 그런 홍보 기법들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은 부를 창출하고 있다. 정보화 시대잖아요. 그런 유통 시대로 변화하고 있답니다. 예전에 10년 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유통 방식으로 지금 유통 거래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앞으로 다가올 10년 뒤에는요. 우리가 플랫폼이란 빅데이터를 가진 모든 그런 도구들이 세상을 독점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플랫폼을 가진 자와 플랫폼을 가지지 못한 자로 나뉠 것이라고 합니다. 혹은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는 자, 이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자와 플랫폼을 아예 다루지 못하는 그런 부류로 나누어서 빈부격차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넘어가 주세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는 과연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제가 여러분들 겁주려고 이런 얘기 했을까요? 표정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겁주려고 이런 얘기 했을까요? 이렇게 변화될 거니까 여기에 맞는 준비를 우리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국에는 시대적인 흐름. 이 시대적인 흐름은 어떻게 읽을 수 있다고 했나요? 책 읽기. 특히 우리 자장격지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책 읽는 연습하잖아요. 그것도 습관이고 연습이에요. 책 읽는 훈련을 통해서 시대적인 흐름을 우리가 내 가슴 속에서 느껴야 된다. 아, 변화되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변화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은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어떻게?
행동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는 완전 다른 인생을 살아야 된다. 우리 회장님께서 제가 이 말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창업 초기에 애터미가 그 제도권 안에 없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약 3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이 안 되고 불법 회사였던 적이 있었다고요. 3년 동안. 그랬던 시절에 당당하게 회장님은 뭐 10억을 지게차로 떠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게 막 외치면서 두렵지 않으셨을까요? 이번에 우리 그 100만갑 챌린지에서 회장님 직강을 들었는데 정말 두려우셨답니다. 정말 두려우셨대요. 근데 회장님께서 더 생각을 했던 거는 뭐냐면 그렇게 큰 소리를 외치면서 본인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내가 진짜 근본적으로 두려워해야 될 거는 이 회사가 망할까봐, 잘 안 될까봐가 아니라 내가 이거를 하지 않았을 때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해라 라는 거였대요. 내가 이걸 과연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 조승훈 팀장님 지금 애터미 없으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극단적인가요? 자, 그래서 우리는 플랫폼 시대로 바뀐다고 하잖아요. 앞으로 세상이 플랫폼으로 바뀐다고 하잖아요. 플랫폼을 가져야 된다. 그럼 어떤 플랫폼을 가질 것이냐? 넘어가세요. 자, 시스템 소득을 우리는 벌기 위해서 플랫폼을 소유를 해야 됩니다. 시스템 소득이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겠죠, 전부 다. 우리 준영사님 시스템 소득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셨죠? 시스템 소득이 뭐냐면요. 지금은 우리 준영사님이 생산직에 종사한다고 하셨으니까 생산직에 지금 근무를 하는 만큼 월급을 주잖아요. 그렇죠? 한 달 쉬겠습니다 하면 월급 나오나요? 안 나오죠, 월급. 에어컨 좀 꺼주시겠어요? 네. 한 달 쉰다 하면은 월급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 시스템 소득은 뭐냐면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해서 준영 사장님한테 월급을 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우리가 만든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시스템 소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연금성 소득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연금성 소득. 우리는 연금이 우리 은퇴하고 나서 나오는 소득이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도 있어요. 연금 제가 지금 44살인데 제가 은퇴했을 때쯤에는 국가의 연금이 거의 고갈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고령화 시대로 바뀌고 연금을 내는 사람보다 타가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금이 고갈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타가는 사람은 더 많아질 텐데 앞으로 우리 인구수는 계속 줄잖아요. 대한민국이 출산율이 가장 낮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제일 낮은 국가입니다. 인구수는 계속 줄어드는 나라에서 국민연금을 우리는 계속 냈는데 우리가 탈 때쯤 되니까 받을 사람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어디서 구해요? 그럼 정치권 제도가 어떻게 바뀔 것 같아요? 정치 하루가 멀다고 계속 바뀌는데 연금 없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애터미 해야죠. 자, 넘어가 주세요. 자, 제가 봤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에 부의 4분면이라는 게 있어요. 왼쪽은 노동소득입니다. 우리가 의사도 노동소득이죠. 우리 똥꼬 의사 이번에 강의했던 의사도 노동소득, 그 다음에 뭐 변호사도 노동소득, 은행원도 노동소득, 공무원도 노동소득, 봉급생활자, 그 다음에 자영업직, 전문직 전부 노동소득입니다. 노동소득. 이 노동소득이고 오른쪽 4분면은 시스템 소득이에요. 시스템 소득. 시스템 소득에는 뭐가 있나요? 사업가가 있고 투자가가 있는데 투자가는 내 돈을 투자를 해서 꼬박꼬박 나오는 이자로 먹고 사는 사람들. 혹은 내 주식을 투자를 해서 내가 투자해 놓은 주식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영원한 돈인가요, 이게? 은행에 넣어놓은 돈은 영원한 돈인가요? 은행에 넣어놓은. 은행 망하잖아요, 여러분. 은행도 망해요. 은행도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소득은 아니다. 이런 투자. 그리고 우리가 투자해가지고 돈 넣어놓고 돈을 벌 수 있을 정도면 이 자리에 지금 안 앉아있겠죠. 그렇죠? 자, 사업가들은 어때요? 사업가들. 여러분들 회사 만들 수 있나요? 회사, 프랜차이즈 회사를 만들면 됩니다. 아니면 프랜차이즈 회사를 사면 됩니다. 사면 돼. 그래서 우리가 이 노동소득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요, 전 세계 80억 인구의 95%의 사람들이 이 노동소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95%의 사람이 노동 소득을 하고 있고 단 5%의 사람만이 시스템 소득을 창출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 95%의 사람들이 전 세계 재화의 5%의 돈을 나눠 쓰고 이 5%에 있는 시스템 소득을 받는 사람들이 전 세계 재화의 95%의 돈을 쓴다고 해요. 여러분 어디 가 있어야 될 것 같나요? 네, 시스템 소득으로 가 있어야 돼요. 그럼 이 시스템 소득을 가지는 방법은 아까 우리 프랜차이즈에서 못 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시스템에 만들어진 시스템에 편승한다라는 거. 편승한다라는 거. 근데 제가 부수적으로 좀 얘기해 드리면 우리 그 돈의 속성 썼던 그 김승호 회장, 그 다음에 김승호 회장님인가? 아, 아니네. 김승호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보면 다시 아까 그 페이지로 좀 넘겨주시겠어요? 이 그 시스템에 편승하는데 제발 다단계 회사에서 자기 얘기를 좀 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응? 다단계 회사에서 자기 얘기를 좀 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럴까요? 시스템에 편승하라며. 편승하라며 그럼 우리는 다단계 회사에 들어와서 편승했는데 왜 다단계 회사에서 자기 거를 하지 마라. 모든 다단계 회사에서 다 자기 책을 갖다 쓴대요. 애터미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심지어는 폰지 회사에서도 김승호 회장 책을 꺼내놓고 자, 시스템 소득을 만들어야 됩니다. 옥장판을 팔러 나갑시다.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런 기준에서 그런 자기 문구를 쓰지 말라고 얘기를 했고 또 자기만의 브랜드를 가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여기서 애터미 사업을 다 가지고 하고 있지만 우리 애터미 부업가 세미나나 그 석세스 세미나 가면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만의 색깔을 가져야 된다고. 꼭 강의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나요? 우리 비즈니스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만의 색깔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우리 시스템 안에서 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스템, 만들어진 시스템 안에 어떻게 잘 편승할 수 있을지 본인이 생각해서 편승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넘어가 주세요.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 분야에서 새로운 시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새로운 시도는 왜 새로운 시도라고 제가 얘기를 할까요? 아까 초반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부분 우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주 스마트하게 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찾아내는 사람들이다. 그거를 하나 시도해보면서 우리 새로운 시도를 계속하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 카메라 차고 나간 거 해본 사람 있나요, 누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잖아. 그런 시도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 100만 방을 운영해보면요.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그렇게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우리는 그런 경험치들을 쌓아서 이 네트워크, 누가 우리한테 다단계를 한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정말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분야에서 새로운 시도를 우리는 하고 있고 다양한 방식의 마케팅 기법을 학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 뭐 처음 시작했던 방법들이 아주 단순했던 그런 기법들이면 지금 벌써 또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 마케팅의 기법은 계속해서 생겨날 겁니다. 뭐 요새 인스타에서 그것도 나왔더만요. 이 이름 뭐더라? 스레드라는 것도 나왔고 그럼 우리 스레드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사업을 홍보할 수 있을지를 연구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되잖아요. 그런 세상을 뒤덮는 그런 플랫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그 시스템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연구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더 빠른 성장이 이루어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누구나 인정하는 쟤네들은 진짜 나쁜 방식으로 사업을 하네.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진짜 쟤네들은 진짜 인정해 줄 만하다. 그러려면 우리는 정선상략 정신으로 사업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누구나 인정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새로운 유통 문화를 형성할 것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쿠팡과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게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큰 차이. 쿠팡 한국에 머물러 있는 회사. 우리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회사. 그리고 전 세계 유통을 하나로 묶을 모든 준비가 끝나. 물론 제품 가질 수는 아직 안 되죠. 안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전 세계를 묶을 수 있도록 지금 계속해서 멤버십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와도 전쟁이 와도 그 어떤 일이 생겨나더라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 소득을 만들고자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넘어져가요. 근데 우리가 왜 애텀이라는 회사를 선택을 했을까요? 넘어가세요. 자, 많이 들어봤죠? 애터미 회사 속에 나오면 지금부터 이제 지루한 내용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입비, 유지비 없다는 얘기 너무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가입비, 유지비가 없다는 거는 전 세계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중에서요. 가입비, 유지비 둘 다 없는 회사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없는지 아세요? 가입비, 유지비가 없으면 회사가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왜? 제품이 안 팔리니까. 그러면 제품이 팔리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절대 품질, 절대 가격. 그냥 제품이 좋고 싸면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오는 그 구조가 만들어져야만 가입비, 유지비를 없앨 수가 있다고요. 근데 회사들이 가입비, 유지비를 못 없애는 이유가 안 팔려 나가기 때문에 이 단순한 원리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가입비, 유지비 없는데 어떻게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형성, 다 그렇게 이해를 해요, 사람들이. 그 반대예요. 가입비, 유지비가 있으면 절대 영원한 나의 연금성 소득을 만들 수 없다. 왜?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제품을 아무도 안 샀을 거니까 비싸거든. 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제품이. 자, 그래서 우리의 여러분들 앱 들어가서 보시면 대한민국 애터미 가입자 수가 320만 명입니다. 엄청 많이 가입돼 있죠. 우리 100만 갑 나가 보면 10명, 우리나라 5,400만 명 중에 300만 명이면 거의 한 7, 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인구의 7, 8%가 가입돼 있고 100만 갑 나가 보면은 10명 중 5명 가입돼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10명 중 5명은. 그중에 거절 멘트 2개 빼면은 3명은 가입돼 있는 거예요. 3명은 가입돼 있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가입되어 있는데 이 중에 이 320만 명 가입돼 있는 중에 사업을 우리처럼 이렇게 진짜 연금성 소득 만들려고 사업하는 사람 과연 몇 명이나 될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같이 저는 요 50만 원에서 0원에서 50만 원 1년에 받는 사람 사업자일까요? 소비자일까요? 소비자입니다. 소비자. 50만 원도 못 받는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해요? 50만 원에서 100만 원 받는 사람은요. 자가 소비자라고, 오토 소비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100만 원, 1년에 100만 원도 못 받는 사람을 사업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1년에 100만 원 정도 이상은 받아야 사업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2만 7천 명, 8천 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2만 7천 명. 제대로 사업하는 사람은 딱 우리 석세스 세미나 가면 모이는 사람들 몇 명인 줄 아세요? 한 10,000명 정도 모이잖아요. 전국에 모인 사람 한 15,000명 정도 된대요. 15,000명. 그 애터미 사업하는 사람들의 절반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딱 그 사람들만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장이 열린 시장일까요? 완전 이제 300만 명 가입되어 있으니까 우리 접어야 되겠네. 거의 다 안 해. 이런 시장일까요? 열린 시장, 초기 기득권이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취급하는 품목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옥장판이다. 근데 애터미에도 한 번 사면은 절대 안 팔린 제품 있어요. 냄비, 혀클리너 그거 평생 쓰겠더라고요. 진짜 녹도 안 쓸어요. 그 다음에 그런 제품 빼놓고 계속해서 재구매가 일어나는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넘어가죠. 그래서 우리 360만 명이 가입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후원수당을 수당을 받지 않는 사람이 86%다. 86%다.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아메이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원조입니다. 자, 후원수당을 수령하지 않는 비율이 50%예요. 그러면 이 후원수당을 수령하지 않는 사람, 사업자 말고 아메이 제품을 쓰는 사람들 있죠. 아메이 제품 좋아서 쓰는 사람 있더라고요. 보니까 소비자가 5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애터미 86%.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자, 넘어가 주세요. 자, 그리고 대한민국 회사라는 거. 대한민국. 우리 예전에 제가 타사에 있을 때 여기 타사 같이 근무했던 분이 몇 분 계신데 타사에 있을 때 이제 타사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A사라는 회사에서 요번에 러시아 코드 뺐잖아요. 러시아에
러시아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고 너희 나라에서는 이제 우리 아메이 뺄 거야. 라고 뺐어요. 그러면 러시아에서 아메이 다이아몬드 이 마스터 달성한 사람, 다이아몬드가 아메이에서는 제일 높은 직급이니까 다이아몬드 달성한 사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 애터미라는 사람들 찾으러 다니, 그런 사람들 찾으러 다니더라고. 저 리더 잡아야 된다고. 진짜 러시아를 잡아야 된다.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다. 한국의 시크릿이라는 회사. 한국의 시크릿이라는 회사는 왜 그 코드가 없어졌냐면요. 운영진들이 시크릿이라는 회사는 미국 회사예요. 엄청 건실한,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정말 건실한 회사인데 한국만 없어졌어요. 한국의 사업자들만 시크릿, 한국 코드를 빼버린 거. 왜 빼버린 줄 아세요? 시크릿을 운영하는 그 운영진들이 후원 수당을 35%만 줘야 되는데 50%를 준 거예요. 사람들한테. 얕은 수법을 써가지고 더 많이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정위의 징계를 받았는데 그 벌금을 안 냈답니다. 근데 그 시크릿을 운영하던 그 운영진들이 지금 독일 힐리라는 회사에 다 들어가 있어요. 독일 힐리 운영진이 돼 있어. 우리 힐리 소개하러 요즘 많이 오더라고요, 보니까. 독일 뭐 이상한 양자파동인가 뭐 그러니까 목에 차고만 있으면 뭐 몇 살까지 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600만 원 가입비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운영진들이 시크릿을 운영했던 회원 운영진들이다. 그럼 그 회사가 우리나라만 그럴까요? 우리나라만? 운영진들이 좌지우지해가지고 한 방에 날아갈 수도 있는 회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 회사를 택한 겁니다. 우리 평생 동안 3대까지 물려주려고 이 사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자국민한테 최고의 혜택을 줘야 되고 우리 필리핀 해모인 가격보다 한국 해모인 가격이 훨씬 저렴합니다. 왜? 필리핀에 들어가면 세금 붙거든요. 세금 붙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가장 큰 혜택을 주는 우리 한국 회사를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돈 벌어서 우리나라가 잘 돼야지 미국이 잘 되면은 여러분들 미국의 국위 선양하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경제 발전에 이바지를 하는 한 획을 끊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잖아요. UFC가 전 세계 100조 매출 중에 50조 할 건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넘어가주세요. 자, 이 그래프만 보면요. 이 1등 하는 아메이는 40년 된 회사입니다. 40년 된 회사. 애텀이 15년, 14년 된 회사죠. 두 개가 지금 다 경쟁을 펼쳐나가고 있어요. 근데 국내 매출, 애터미가 넘어섰죠, 아메이를. 아메이를 넘어섰거든요. 넘어섰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갭은 더 많이 벌어질 겁니다. 더 많이 벌어질 겁니다. 근데 3위 하고 있는 회사하고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벌써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넘어가세요. 그리고 회사가 창립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매출이 정체된 적이 없다. 근데 대한민국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 전체 매출이 어떤지 아세요? 10년 전에도 5조, 지금도 5조입니다. 그러면 애터미는 이제 이 매출 2009년도 매출 250억 원 했다가 지금 1조 9천억을 하고 있는데 250억 원 할 때도 국내 매출 5조였어요. 그럼 4조 9,750억 원 다 어디 갔나요? 그만큼 회사들이 이 10여 년간 지나면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 경제 분야에서 큰 파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애터미는 꾸준하게 계속해서 지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세요. 그리고 지금 25개 법인이 뻗어 나갔는데 제가 요즘에 유럽 사람들한테 관심이 되게 많아요. 인스타로 DM을 되게 많이 보내는데 왜냐? 유럽에는 유럽 법인 하나로 20몇 개 국가가 가입이 가능해요. 20몇 개 국가. 그러면 그것까지 합치면은 거의 한 50개국, 50몇 개국 이렇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나라가 법인이 생겼다는 거예요. 법인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법인이 있다는 말은 그 법인에서 사업자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가입까지 불가능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인스타 보내면 제가 잘못 보내가지고 어디 살아요? 이러면 시리아 삽니다. 이러면 저 대답도 안 합니다. 진짜 대답도 안 합니다. 시리아 사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지. 인도 살아요? 이러면은 그 사람 대답할 때까지 제가 메시지 보내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지금. 왜냐? 그 나라에 바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글로벌 마케팅 기법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다 제가 아니라 지금 하고 있으신 분들도 다 있을 거예요. 우리 SNS 마케팅 기법은 계속해서 발전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글로벌 시장,
여러분들 알죠?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는지. 대한민국 시장은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 그 경제 분야에서 보면 어느 정도는 안정기예요. 안정기. 지속 성장하는 급성장 그래프는 이제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근데 이 글로벌은 진짜 성장기를 다 남겨놓고 있어요. 어느 한 개의 국가 빠짐없이. 왜? 한국이 벌써 그거는 제일 먼저 했기 때문에 경험치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제품력을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나라든지 들어가면은 다 성장기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빠르게 글로벌을 뚫어야 돼. 뚫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그 기반을 대한민국에서 다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 세계에 우리 멤버십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그리고 반품. 이 화장품 회사 중에 이 참 그 이슈던데 애터미에서 이 반품을 해주잖아요. 쓰던 제품도 화장품, 건강기능식품군에 대해서는 먹어보다가 배 아프면은 반품해준대요. 써보고 내 얼굴에 안 맞으면 쓰는 거 그냥 갖고 와. 내가 반품해줄게.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업계 최저 0.24, 0.1%도 안 되는, 0.5%도 안 되는 그런 반품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품질 면에 있어서는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샘플도 안 만들잖아요. 애터미에서는. 자, 소비자 CCM 경영. 이거는 너무 좋은 상입니다. 넘어가세요. 자, 정의로운 보상 플랜. 자, 정의로운 보상 플랜은 제가 아까 우리 이정 총장 말씀하시던데 제가 애터미를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이 보상 플랜. 진짜 쉽고 변하지 않는 보상 플랜이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요. 보면은 안정기에 들어간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마케팅 플랜을 바꾸는 회사들이 많아요. 매출 변동이 급격한 회사들. 보면은 후원수당이 4월부로 개조될 예정이오니 뭐 이렇게 공지가 계속 떠요. 그런 회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애터미 지금까지 보상 플랜이 처음 딱 생겨나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았대요. 그리고 팀 빌딩을 펼쳐나갈 수 있다라는 거. 이 개념은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신제품이 생겨나고 있다. 신제품이 생겨나고 있다. 여러분들 신제품이 제가 타사에 있을 때는 그 신제품이 제가 2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거의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단 한 가지 제품도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으로 포장만 바꿔갖고 했던 적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신제품을 만들어내기가 그만큼 힘듭니다. 힘든데 애터미 어떤 구조로 되어 있나요? 이 신제품 애터미에 입점시키려고 전국의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줄을 서 있다고 합니다. 제발 제 제품 좀 애터미에 입점시켜 주십시오. 왜? 여기 입점만 하면 평생 먹고 살거든요. 우리 애터미 일품일사의 원칙이잖아요. 한 가지 품목을 선택하면 다른 회사는 우리 세롬식품 라면 회사 불났잖아요. 다른 기업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회사 불나면 다른 회사 바로 찾아갑니다. 바로 찾아가가지고 애터미에서 라면 필요하니까 입점해 주세요. 이렇게 하겠죠. 근데 불났을 때 10억 주면서 이거 복구할 때까지 우리 기다려 줄게. 그랬더니 이 세롬식품에서는 애터미한테 어떤 보상을 해줬나요? 금액 인상 없이 양을 늘려줬잖아요. 그만큼 일품일사의 원칙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애터미에만 들어오면은 그 회사 전체가 평생 먹고 산다는 게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입점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애터미 쉽게 입점시켜 줍니까? 절대 쉽게 입점 안 시켜주죠. 진짜 업계 최저 가격이 돼야 되고 최고 품질이 돼야 되고 그런 품질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유지 못하면 바로 탈락입니다. 우리 김치 회사. 우리 애프터미에 납품했던 김치는 아니래요. 그때 김치 뉴스에 나고 난리 났잖아요. 우리 장인 그 김치가. 지금 없잖아요. 김치. 애터미 쇼핑몰에 없어요. 애터미에 납품했던 김치는 아닌데 다른 데 납품하는 쪽에서 물을 좀 잘못 썼나 봐요. 그래서 뉴스에 나오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애터미에서 바로 잘라봤습니다. 바로 퇴출입니다. 그만큼 품질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계속해서 줄을 서 있고 앞으로도 수많은 그런 신제품들이 들어올 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희망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아자몰. 우리 준용 사장님 아자몰 써보셨어요? 네. 아자몰 무슨 제품 한번 사보셨나요? 안 써보셨구나. 아, 예.
애터미 잘 써보셨고, 아자모레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요, 아직 못한 게 하나 있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유통하는 품목 외에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품목을 입점시킨 케이스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애터미가 최초 시도예요. 이게 공정위에 등록되기까지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겠습니까?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서 인재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2년 전에 제가 가입했을 때 제품 가짓수 약 4만 개였어요. 지금 7만 개, 8만 개 정도 됐잖아요. 여기 아자모레 제품이 쿠팡 정도, 쿠팡에 한번 13만, 14만 가지 정도, 이 정도 됐을 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아자모레 매출이. 왜냐? 이 아자모레는 지금 네이버 최저가 선언했어요. 네이버 제품보다 우리 아자몰에서 파는 품목이 이만큼 저렴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내놓고 판매를 하고 있고, 우리 생활에 필요한 쌀, 계란, 고기, 김치, 보험, 휴대폰, 캡스, 야놀자, 그다음에 뭐 등등 프랜차이즈 회사, 밖에서 피자 사 먹는 거, 파리바게뜨 빵 사 먹는 거,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사는 거 전부 다 들어가 있는데 그냥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 여기서 사 먹으면 PV 혜택 준다면 이거 안 쓸 사람 있을까요? 지금은 단지 제품 가짓수가 다른 데보다 조금 부족할 뿐이, 그리고 사람들이 모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글로벌로 간답니다. 글로벌로 간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 기반을 잡아내야 되는 이유, 시간이 없는, 우리가 빠르게 성공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기반을 빨리 잡아놓자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넘어가세요. 자, 그리고 자체 파란차 보신 적 있으세요? 영사님? 파란차 많이, 요즘에는 진짜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명지에도 파란차 택배기사님 빨리 배송 다 끝내놓고 저 뒤에 가서 자고 있거든요. 항상. 그 아지트 어딘지 알아냈어요. 항상 가서 자고 있어. 파란차 대놓고 제 사진 찍어서 고발해버릴까? 아무튼 파란차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데, 이 파란차 전담 배송팀은요 정말 제품을 소중하게 다룹니다. 왜? 애터미 직원들이기 때문에. 물론 애터미에서 아직 완벽한 물류가 펼쳐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외주도 많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애터미에 소속되어 있는 이 전담 배송팀은 정말 제품을 소중하게 다루고 이렇게 제품을 갖다 준다고 하는데, 왜 이게 자체 배송 시스템이 왜 애터미의 특별한 점인지 아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자체 배송하는 회사가 어디 있을까요? 쿠팡, 또 GS 없어졌습니다. GS 차 보셨어요, 요새? GS 샵 보셨어요? 쿠팡밖에 안 남았어요. 쿠팡밖에 자체 배송하는 전국의 물류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유통회사가 쿠팡이랑 애터미밖에 없습니다. 근데 애터미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래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전국 자체 물류를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대기업들이 이 택배사는 거의 독점을 하고 있고, 이 택배사도요, 독점 체제가 아니면 살아남지 못한, 중소기업들도 택배사 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살아남은 택배사들이 CJ 대한통운 외에는 거의 없잖아요. 예전에 많았어요. 택배사 엄청 많았었거든요.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 대기업들이 독점하는 세상이 되면 어떻게 돼요? 대기업들이 다 주물주물거리잖아요. 저희들 마음에 안 들면 배송 안 해. 사업도 해버리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사업에 영향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리스크가 되는 거예요, 리스크. 그런 리스크를 안 만들겠다, 회사에서는. 이 자체 배송 준비하는데, 전국의 물류센터 준비하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습니까? 웬만한 현금 보유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전담 배송팀이 꾸려져 있다. 또 전담 배송팀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물류가 보장되어 있다, 전국에. 그만큼 팔려 나가기 때문에 전담 배송팀을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넘어가세요. 그리고 우리 아자몰에서 계란, 뭐, 이렇게 PV가 높은 품목들. 예전에는 뭐, 아자몰 15,800원 이렇게 사면은 150 PV밖에 안 줬어요. 진짜. 그런데 요즘에 PV 높은 제품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 PV 높은 회사들은 왜 이렇게 아자몰에 들어왔을 때 PV까지 줘가면서 아자몰에 입점을 할까요? 매출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 PV 줘도 안 망하니까 PV 주는 거잖아요. PV 줘도 될 만큼의 판매가 일어나니까. 박리다매인 거예요. 네이버에 이렇게 줄 수 있을까요? 네이버에? 못 주죠.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싸고 PV 주는 데서 사는 게 당연한 거죠. 이 계란을 먹는 사람이라면. 근데 이 간홍 계란이 아자몰에서만 팔릴까요? 네이버에서 더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그럼 그 간홍 계란 먹는 사람은 우리가 다 잡아와도 대박 터지겠네? 그쵸? 자, 넘어가주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넘어가주세요. 그런 제품들이 쌀, 뭐 갈비, 김, 천마차, 탄산수 이런 품목들에 계속해서 이런 회사들이 PV를 내가 더 줄게, 내가 최저가 선언할게, 아자몰에서 이런 회사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자, 넘어가주세요. 자, 그 다음은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이 플랫폼 비즈니스 중에 우리가 플랫폼, 대한민국에 내놓으라 하는 플랫폼 중에 저는 손꼽는 게 거의 대한민국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 배달의 민족. 이 배달업계에서는 배달의 민족, 뭐 다른 업계에서는 또 있겠죠. 근데 이 배달 쪽에서는 배달의 민족, 그리고 유통업계에서는 쿠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네. 제일 매출이 높은 회사들, 그리고 거의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회사들. 자, 넘어가 주세요. 이들 기업들은 과연 영원할까요, 여러분?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이 영원할까요? 넘어가 주세요. 자, 왜 영원하지 않느냐 한번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거 무슨 로고인지 아세요? 준영 사장님? 뭔가요? 네이트온. 네이트온 써보셨어요? 아, 그렇죠. 저는 이 네이트온과 하루를 함께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자, 라이코스 선전 보신 적 있어요? 네, 라이코스. 잘했어, 라이코스. 그쵸? I love school. 동창 찾으러 안 가보셨어요? 저도 안 가봤습니다. 와이프한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자, 싸이월드. 싸이월드. 네, 싸이월드 해보셨죠? 네. 그 다음에 야후 코리아. 버디버디. 한때는 대한민국을 주름 잡던 플랫폼 업체였어요. 대한민국에서 없으면 우리가 불편할 정도로, 없어지면 불편할 정도로 대한민국을 독점했던 플랫폼 회사들입니다. 근데 지금 어디 갔을까요, 이 사람들? 이 기업들이 어디 갔어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죠. 어디에 다 잡아먹혔을까요? 이런 네이트온은, 싸이월드는 카카오톡에 다 잡아먹힌 거예요. 대한민국을 독점하고 있잖아요, 카카오톡이. 아까 배달의 민족. 독점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배달 회사가 있었는지 아세요? 배달의 민족. 배달통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배달통. 그 다음에 뭐, 많죠? 엄청 많죠. 근데 지금 이 배달의 민족의 관계자가 제 친척이 배달의 민족 관계자인데요. 요즘에 회사가 비상사태랍니다. 비상사태. 왜 비상사태냐? 쿠팡이츠 여러분들 요즘에 많이 쓰시죠? 쿠팡이츠에서 하루가 멀다 않고 여러분들한테 만원 쿠폰 요즘 보내주시는 거 문자 받아보셨나요? 요즘에 만원 쿠폰 줘요. 소비자들한테는 이 만원 쿠폰으로 밥 한 끼 드세요 라고 돈을 뿌려요. 쿠팡이츠에서. 그게 그 돈이 무슨 돈인 것 같아요? 광고 비용입니다. 광고 비용. 아까 빅데이터, 여러분들의 빅데이터를 가져가려고 본인들 회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쓰는 광고 비용이에요. 그걸로 여러분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맹점들한테 배달의 민족은 어떻게 가맹점을 유치하냐면요. 가맹점을 유치할 때 본사가 직접 가맹점 유치를 안 받아요. 다 지역에 있는 가맹점을 유치하는 에이전트들이 있어요. 에이전트. 저희 친척분이 가맹점 그 에이전트인데요. 그 에이전트를 통해서 배달의 민족에 가맹점을 맺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에이전트들이 배달의 민족 그 가맹점들한테 접수를 받아서 대행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그 수수료가 에이전트 수수료도 들어가야 되고 배달의 민족 수수료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수수료가 비쌀까 쌀까요? 비싸잖아요. 우리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배달의 민족 수수료만큼 아까운 돈이 없습니다. 장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많이, 깃발 그거 뭐시라고, 깃발 꽂는 데를 다 받아가요, 돈을. 정말 이 배달 수수료가 비싸거든요. 그랬던 배달의 민족 회사인데, 지금 쿠팡이츠에 잡아먹히고 있어요. 쿠팡이츠는 가맹점들이 가입하면요, 30만 원을 줘요. 그리고 이 대리점 체제가 아닙니다. 대리점에 가입을 하는 게 아니라 쿠팡 본사에서 직접 플랫폼을 통해서 가입을 받아요. 그럼 우리 같은 자영업자들은 쿠팡이츠에 등록을 할까요? 배달민족에 등록을 할까요? 아직까지는 울며 겨자를 먹기로 배달의 민족에 등록을 한대요. 왜냐? 배달의 민족에 훨씬 많은 빅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게 거기에 훨씬 더 장사가 잘 돼 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떨까요? 쿠팡이츠가 저는 장담은 못 하겠어요. 한 1, 2년 뒤에 우리 한번 보자고요. 보자고요. 어떻게 되는지. 쿠팡이츠가 저는 독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시장, 플랫폼 시장도 이렇게 많이 경쟁을 해서 진짜 상대방을 때려 눕혀야 쿠팡이츠가 10,000원씩 이 소비자들한테 주는 이유가 배달의 민족 잡아먹으려고 주는 거잖아요. 정말 무서운 세상. 그럼 배달의 민족은 그보다 더한 걸 해야 이 시장을 잡아먹잖아요. 그러면 독점을 해야 되는 거야. 독점을 해야 이 업체들은요, 싸이월드, 네이트원, 버디버디, 이 업체들은 패배자들입니다. 독점을 못했던 거예요. 카카오톡한테 못 이겼기 때문에 다 사라진 거예요. 다 망했잖아요. 주식 다 없어지고. 진짜 그렇게 됐잖아요. 자, 넘어가 주세요. 근데 이런 독점을 해야 살아남는 기업들과 애터미의 가장 큰 차이는 여러분 볼까요? 독점을 해야 되는 기업들과 애터미의 가장 큰 차이. 국내에서 아까 그거는 했던 얘기고. 생필품.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쿠팡도 생필품은 파니까.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요. 이 회사들, 독점을 해야 살아나는 이 회사들은 기업 경영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업의 윤입니다. 때려 눕혀야 자기네 기업이 이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때려 눕혀야. 상대방을 죽여야 그 상대방 것까지 다 뺏어와서 내가 이만큼 올라간다.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살아남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기업들이. 그래서 이 기업들만 지금 살아남는 거예요.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배달의 민족이 남아있을지 안 남아있을지는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경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근데 애터미, 기업 경영의 목표가 뭔가요? 고객의 성공입니다. 회사가 우리의 성공을 원한다고. 고객이 성공해야 회사는 살아남는다. 그러면 우리 시스템 안에 있는, 우리 회사 안에 있는 모든 고객들을 나는 잘 살게 해주고 싶어. 그렇게 우리는 같이 잘 살자. 너희들도 성공하고 우리 회사도 같이 성공하자. 어느 회사가 살아남겠습니까? 우리 애터미 하는 이유가 평생 3대까지 우리 먹고 살려고. 내 자식뿐만 아니라 내 자식의 손주까지. 내 손주까지 먹고 살게 해주려고 우리 사업하는 거잖아요. 내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손주까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면 때려 눕혀야 성공하는 기업에 들어가 있어야 될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의 성공을 바라는 이 회사에 들어가 있어야 될까요? 네. 정답은 정해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넘어가세요. 그래서 시장의 독점, 고객의 성공, 이게 가장 큰 차이라는 거. 우리가 애터미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자,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애터미는 100조까지 무조건 갈 수밖에 없다고.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100조 매출까지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 100조 매출 중에 50조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진짜. 그쵸? 예, 넘어가세요. 자, 왜 FC일까요? 우리가 50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회사에서 석세스가 끝난 그날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큰 거금을 들여서 각 센터 1,800개에 있는 센터뿐만 아니라 애터미 회원들을 대상으로 인생 시나리오 작성을 합니다. 1등부터 10등까지는 약 70만 원 정도 상당하는 제품을 주면서 매달 그것도 하는데 왜 이거 할까요? 회사에서? 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꿈과 목표 설정만큼 중요한 게 있나요, 우리? 성공의 8단계 중에 1번. 무조건 이것부터 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 내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해야 돼.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하는데 불변의 법칙. 우리 명지 퍼스트 클래스 센터 1등 놓치는 경우 봤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회사가 추구하는 바랑 맞는 방향으로 우리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센터들, 물론 사업 잘 하죠. 잘 하는데, 정말 이 회사가 원하는 방향성대로 이 팀을 이끌어가면서 사업하는 그런 센터, 1등 센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팀 FC는요, 아까 우리 초두에 얘기했던 얘기처럼 온라인만 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온라인만 해서는 안 되고 온라인, 오프라인을 다 같이 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나는 정말 지금 본업이 있어가지고 오프라인은 도저히 못하는 상황입니다. 온라인만 좀 해야 되겠습니다. 방법 있을까요? 하면 아니요. 방법 없습니다.
온라인 어떻게 온라인으로 돈을 벌 수 있단 말입니까? 안 됩니다 하고 쫓아 보내야 될까요? 그럼요. 온라인만 해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받아야 될까요,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쵸? 그쵸?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업으로 온라인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온라인으로만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오케이, 할 수 있습니다. 자리 잡을 때까지는 온라인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좀 연세 있으신 분, 요즘에 우리 70세, 60세, 70세들도 이 사업을 이제 하려고 하시는데 핸드폰 사용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핸드폰 이거는 꼭 쳐다도 못 보겠어. 문자밖에 못 보내. 그런 사람들이 온라인 사업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당신은 우리 팀은 온라인만 하는 팀이니까 저 오프라인 하는 팀에 가서 하세요라고 보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될까요? 자,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나는 더 빨리 달려나가 보겠습니다. 온라인도 하고 오프라인도 해가지고 이게 더 역량을 펼쳐나가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온 오프라인 같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 두루두루 흡수할 수 있는, 두루두루 사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팀입니다. 유일한 팀. 전국 1800개 센터 중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팀이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세요. 그래서 우리 팀 FC, 팀 FC는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성공 요건, 우리가 성공 요건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성공 요건은 제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경제 분야를 만든 사람이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라고 정해놨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던 사람만 성공을 해요. 근데 우리 시스템 하나는 그 성공 요건을 담은 시스템을 그대로 브랜딩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좋지 않은 인식, 나가서 애텀이 왔습니다 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안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안 좋아하는 사람이 많죠. 근데 좋아하는 사람이 많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쿠팡 홍보 나왔습니다. 어떨 것 같아요? 쿠팡이라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애터미가 그렇게 되면요. 이미 늦은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좋지 않은 인식들을 우리는 굉장히 선한 방법으로 승화시켜서 사업을 하고 있고, 그것이 원리가 되고 그것이 방법이 되면요, 결국에는 문화로 자리매김하는 거예요. 우리 카카오톡이 지금 우리 모바일, 아까 그 포노 사피엔스들의 문화가 된 것처럼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이 유통 분야도 문화로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 넘어가 주세요. 자, 오늘 강의를 아주 많은 내용들을 오늘 우리 신규분이 조금 애터미에 대해서 잘 제대로 된 개념을 조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렸는데, 많이 들어보신 내용을 여러분들이 또 듣지만 여러분들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과연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시간 투자를 하고 돈 투자를 하고 사업을 하는 이 내용 자체가 이 일들이 가치가 있는 일인지 없는 일인지, 근데 그 가치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 것인지 내가 정확하게 가슴속 깊이 그거를 새기고 이 사업을 한다면 우리 비즈니스는 정말 빅 비즈니스입니다. 빅 비즈니스. 밤에 자기 전에 가슴이 설레어야 돼요. 기용사님, 밤에 자기 전에 가슴이 설레이나요? 오늘부터 설레길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들으신 분들은 굉장히 운이 좋으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아마 빠르면 5년 정도 뒤면 우리 센터장님이 벌써 상한선, 애터미 상한선에 도달해서 아마 여기 안 계시고 저기 어디 좋은 데 여행 가셔갖고 오늘도 저한테 말씀하시던 다 앞으로 떠나면 연락하지 말고 그렇게 하셨는데, 부러우면 우리 지른 거잖아요. 예, 우리도 빨리 여기 애터미 플랫폼이란 곳을 선택해서 성공해서 이 돈 버는 일, 이만큼 했으면 됐잖아요. 우리 돈 버는 일 지겹잖아요, 이제. 예, 그렇기 때문에 아둥바둥 이렇게 하는 돈 버는 일을 끝낼 수 있게 경제적 자유를 얻는 그런 성공자가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신 한준영 센터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메인데이 오후 행사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원제창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제창 준비 시작.
오늘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아자, 아자. 수고하셨습니다.